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미 최대 공항 건설 프로젝트에서 가장 저렴한 3조 원 제안들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대신 무려 3배나 비싼 10조짜리 한국 제안이 선택되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노예가 되기 싫어. 브라질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터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40명의 임원들이 회사의 운명을 건 위험한 선택을 한 그 순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제시한 그 특별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조앙 실바예요. 브라질 상파울루 신국제공항 프로젝트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제트기 소리와 게이트를 지나는 승객들의 발걸음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짓는 건 남미 최대 규모의 공항이에요. 정부는 이 공항이 세계 최고가 되길 원했어요. 관광객과 비즈니스, 일자리를 늘려줄 거라고 했죠. 저는 밝은 안내판을 보며 웃는 가족들, 무지개 하늘 아래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이런 거대 프로젝트엔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공항 컨설턴트들에게 제안서를 요청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의 최고 전문가들이 화려한 제안서를 보내왔어요. 우주선 같은 관제실 사진, 쇼핑몰과 호텔이 한 건물에 들어간 공항도시 개념도 혁신, 효율성, 경험을 약속하는 문구들로 가득했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제안서를 열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써 있더군요. 운영비 50% 절감 보장. 산티아고 팀은 공항 도시로 상파울루를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보고타는 모든 활주로와 터미널의 디지털 트윈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시했습니다. 정중히 들었어요. 메모도 했고요.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거든요. 우리 시스템을 믿으세요. 우리 기술에 의존하세요.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고객으로 봤어요. 핵심 기술은 자기들이 독점하고 우린 그냥 돈 내고 쓰기만 하라는 거였죠.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작은 공항 업그레이드 때 거대 미국 회사가 세계 최고 노하우를 준다고 했었어요. 수백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핵심 소프트웨어는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버튼만 누르는 역할이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계속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엔 달라야 했어요. 그런데 탁자 위 제안서들을 보니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모든 제안서가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식이었거든요. 진짜 파트너십을 말하는 곳은 없었어요. 문득 인천공항이 떠올랐어요. 허브공항 순위에서 몇 년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죠. 더 중요한 건 인천공항이 자체 기술력으로 성장한 케이스라는 거였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에요. 한국 인천공항 제안서도 검토해야겠어요. 회의실을 둘러보니 몇몇 위원들이 제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조항은 왜 한국 제안서까지 보려고 하지? 인천공항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준다고? 목소리에 무시하는 투가 역력했어요. 아시아 공항이 남미 거대 프로젝트와 비교될 리 없다는 편견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든 제안서를 다 검토할 겁니다. 한국 인천공항 것까지 포함해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놀란 눈들이 저를 바라봤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함께 성장합니다. 2번 반복했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합니다. 이 문장이 우리 모토가 되었어요. 진정한 성공은 지식을 나눌 때 온다는 걸 상기시키고 싶었거든요. 진짜 성장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때 가능한 거예요. 각 컨설턴트 팀이 직접 와서 자신들의 제안을 설명하는 날이 잡혔어요. 서류로만 봐선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위원들 의견 때문이었죠. 발표회 당일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먼지가 춤추고 있었죠. 축구 결승전 직전 같은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위원들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옆자리 안나가 속삭였어요. 조항,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 원칙을 잊으면 안 되죠. 아르헨티나 팀부터 시작했어요. 최신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더군요. 발표자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를 보며 위원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뭔가 거슬렸어요. 질문했죠. 브라질 엔지니어들도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수정할 수 있나요? 발표자가 잠시 멈춰서더니 답했어요. 저희가 모든 기술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전형적인 회피 답변이었어요. 칠레팀은 공항 도시 모형을 가져왔어요. 정말 장관이었죠. 위원들이 모형 주위로 몰려들어 작은 건물들을 만지작거렸어요. 멋지다, 미래 같다는 감탄이 터져 나왔고요. 동료 카를로스가 귓속 말했어요. 조항, 진짜 인상적이지 않아? 멋지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이런 걸 설계하고 만들 수 있게 될까요? 카를로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런 게 중요해.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콜롬비아 팀의 디지털 트윈 시연이 시작되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가상 공항을 보며 위원장 페드로가 말했어요. 이건 정말 마법이군요. 마법이긴 했지만 그 마법사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휴식 시간에 창가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안나가 다가왔어요. 조항, 왜 그렇게 시무룩해요? 제안들이 다 훌륭한데.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안나, 몇 년 전 그 일 기억해요?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이 되었는지. 안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때 말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아 보여요. 화려하고 멋지지만 우리는 또 구경꾼 신세가 될 거예요. 다른 위원들은 흥분해서 떠들고 있었어요. 아르헨티나가 가장 경제적이야. 칠레가 가장 혁신적이고 콜롬비아 기술이 가장 첨단이야.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목청을 높였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멋진 시스템을 사는 것? 아니면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 페드로가 짜증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항,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좋은 건 좋은 거죠. 하지만 안나가 제 편을 들었어요. 아니에요. 조항 말이 맞아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죠.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직 한 곳이 더 남았어요. 인천공항이요. 몇몇이 비웃었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조항, 정말 그럴 필요 있어요? 이미 충분히 좋은 제안들 받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토 기억해요. 함께 성장합니다. 진짜 파트너는 우리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는 곳일 거예요. 해가 기울며 회의실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다른 위원들은 여전히 화려한 제안들에 마음이 쏠려 있었지만 저는 달랐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인천공항 제안서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죠. 많은 위원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들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작은 약속이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다시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햇빛이 참나무 테이블을 가로질러 들어오는데 심장이 귀청을 때리듯 뛰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 제안서를 열어볼 차례였습니다. 위원회 멤버들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눈을 굴리거나 시선을 돌리더군요.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아시아에서 뭘 안다고 남미 공항 사업에 끼어들려는 거야. 순간 등골이 서늘했지만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대로 한번 봅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한 장짜리 대형 사진이 나왔어요. 온통 진흙투성이 갯벌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 건설 인부들이 갈색물에 발목까지 빠진 채 안전모를 쓰고 서 있었어요. 장화 밑으로
지늘기 찰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진 아래 간결한 문구가 박혀 있었어요. 빈 갯벌에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실패하고 매일 배웠습니다. 화려한 그래프도 첨단 시설 사진도 없어요. 그 한 줄이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타임라인이었어요. 작은 아이콘들로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항공기 이륙, 터미널 확장, 세계 최고 공항상 수상, 쿠웨이트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공항 컨설팅 진출. 손가락으로 따라가면서 그 진흙밭 위로 크레인이 올라가고 공항이 세워지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갯벌에서 솟아오르는 장면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세 가지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완전 기술 공개, 소스코드, 운영 매뉴얼, 교육자료 전부 드립니다. 무상교육, 엔지니어 100명을 반년간 한국에서 교육시켜드려요. 장기 지원, 전문가 30명을 3년간 브라질에 파견합니다. 이런 제안서는 처음 봤어요. 글자가 페이지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공유로 혁신한다. 함께 성장한다. 이 문장을 조용히 읽어주자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가장 회의적이던 사람들까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안나가 제 팔을 찌르며 진짜 파트너십이네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비밀도 숨기지 않고 모든 걸 공유합니다. 당신들에게서 배우겠습니다. 몇몇 얼굴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위원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마음의 벽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현장 사진들이었어요. 쿠웨이트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들. 쿠웨이트 기술자와 한국 교육자가 컴퓨터 앞에서 하이파이브하는 사진. 인도네시아 작업자들이 야자수 그늘에서 안전교육받는 사진까지 있었어요.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만 설치하고 간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개발이죠. 리카르도가 손을 들었어요. 저들이 우리 문화도 배우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브라질 기후와 언어, 여행 패턴까지 연구해서 시스템을 맞춤 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리카르도가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예상 밖이군요. 폴더를 덮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신뢰 구축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해가 기울면서 밝던 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그 은은한 빛 속에서 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걸 봤습니다. 의심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존경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등받이에 기대며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공유로 혁신하고 함께 성장한다. 리카르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정도 조건이면. 다른 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제 쪽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브라질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 시스템을 직접 보러 온 거였어요. 인천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 압도당했어요. 높이 솟은 유리벽, 끝없이 펼쳐진 공간, 한글과 영어가 새겨진 세련된 표지판들. 바닥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제가 경험해본 그 어떤 공항과도 달랐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깊게 인사했어요. 인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진수 과장입니다.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를 따라 긴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복도 양쪽 기둥마다 설치된 터치스크린에서는 실시간 항공편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바닥의 LED 안내선이 승객들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모든 것이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박진수 과장이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창문 너머로 항공기가 유유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박진수 과장이 말했어요.
저희는 사람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혁신이에요. 저희 회사 모토인 함께 성장하는 미래가 떠올랐어요. 운영센터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긴장감이 전해졌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늘어선 책상들, 지도와 기상 데이터, CCTV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눈폭풍 대응 시뮬레이션을 지켜봤어요. 메인 화면에 폭설이 활주로를 뒤덮었어요. 헤드셋을 낀 관제사가 명령을 내렸어요. 1팀 제설차 즉시 출동, 2팀 7번 게이트 긴급 정리, 3팀 관제탑과 연락 유지. 디지털 맵에서 제설차 아이콘들이 실제처럼 움직였어요. 게이트 상황이 실시간으로 정리 완료로 바뀌었어요. 잠깐의 정적 후 화면에서 눈폭풍이 사라졌어요. 운영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제 대설 상황에서도 저희는 단 한 편의 항공편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훈련과 정보 공유 시스템 덕분이에요. 충격이었어요. 브라질에서는 폭우만 와도 공항이 마비되곤 했거든요. 옆에 있던 안나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수준의 대응 시스템은 처음 봐요. 직원 휴게실에서 만난 지수 씨는 초록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제설 작업을 담당한다고 했어요. 저는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족에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청소부든 조종사든 관제사든 저희는 모두 하나의 팀입니다. 그녀의 말에서 프로 의식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감이었어요. 화상회의실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엔지니어들과 연결됐어요. 쿠웨이트의 아흐메드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인천공항은 저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팀워크를 가르쳐줬습니다. 인도네시아 담당자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저희 현장에 직접 와서 함께 일하며 노하우를 전수해줬어요. 이제 저희도 자신있게 공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진짜 경쟁력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신뢰를 쌓고 있었어요. 터미널을 나서며 안나에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저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안나가 대답했어요. 한국이 주는 건 기술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네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인천공항은 단순한 벤치마킹 대상이 아니었어요. 브라질과 함께 성장할 진짜 파트너였어요. 상파울루로 돌아온 저는 인천공항 제안서를 마치 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44층 최고층 임원회의실. 그곳에는 이미 남미 3개국의 화려한 제안서들이 호화로운 가죽 바인더에 담겨 진열되어 있었죠. 아르헨티나의 금박 로고, 칠레의 정교한 디자인, 콜롬비아의 화려한 컬러 인쇄물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제안서는 달랐어요. 검은색 심플한 표지에 한글과 포르투갈어로 적힌 단 한 줄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하여. 저는 15m 길이의 대형 화이트보드 양쪽 끝에 굵은 마커로 적었어요. 왼쪽에는 안전한 감옥 아르헨티나 450만 유로, 칠레 380만 유로, 콜롬비아 420만 유로. 오른쪽에는 위험한 자유 대한민국 인천공항 1200만 유로. 오후 3시 정각, 브라질 최대 공항공사의 핵심 인물들이 입장했어요. CEO 카를로스, 기술이사 리카르도, 재무이사 파울로, 그리고 각 부서 팀장들까지 총 40명. 이들의 결정 하나가 브라질 항공산업의 향후 20년을 좌우할 판이었죠. 여러분, 저는 리모컨을 들고 침묵을 깼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업체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브라질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남미 3개국 제안의 공통점들이 붉은 글씨로 나열됐죠. 기술 이전 0% 소스코드 접근 불가 20년간, 라이선스 종속 유지보수 독점 계약 기술진 교육 없음.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20년 경력의 시스템 총괄 리카르도가 미간을 찌푸렸고 재무이사 파울로는 팔짱을 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의 제안을 보시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전체 소스코드 100% 무상 이전 브라질 엔지니어 100명 한국 6개월 집중 연수. 한국 최고 전문가 30명. 브라질 3년 상주 모든 특허 기술 공유 향후 개발 기술도 실시간 공유 예정. 기술료 연구 면제. 이건 말이 안 돼요. 파울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세계 5위 공항이 우리한테 이런 조건을 줘요?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검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이 안에 인천공항 통합 운영 시스템의 핵심 모듈이 들어있어요. 실제 운영 중인 소스코드의 30%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이 얼마나 큰 공항인지 아시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연간 승객 7천만 명, 화물 280만 톤, 세계 항공화물 2위 공항이에요. 그곳의 시스템을 우리가 통째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IT 팀장 마리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이 USB 내용을 72시간 동안 분석해봤어요. 이건 업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가 10년 걸려도 만들 수 없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셌어요. 비용이 3배예요. 파울로가 소리쳤어요. 1200만 유로면 우리 연간 예산의 40%예요.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져요. 그럼 성공하면요? 제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기술 독립을 이루면요? 20년 후에도 외국 업체 눈치 보면서 살 건가요? 운영이사 까를로스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뭘 원하는 거죠? 저는 인천공항에서 받은 편지를 꺼냈어요. 김 부장이 직접 쓴 손편지였죠. 여기 답이 있어요.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60년 전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다른 나라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브라질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어요. 신입 엔지니어 주앙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이 기술을 완전히 흡수한다면 5년 후엔 남미 전체 공항 시스템을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바뀌는 거네요. 리카르도의 눈이 번쩍였어요. 논쟁이 2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보수파와 혁신파가 격렬하게 맞섰죠.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는 소리, 고함 소리, 그리고 침묵이 반복됐어요. 투표합시다. CEO 까를로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40장의 투표용지가 준비됐어요. 각자 조용히 펜을 들었죠. 저는 혁신이라고 적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개표가 시작됐어요. 하나, 둘, 셋. 표를 세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스크린에 최종 결과가 떴어요. 혁신적 도전 한국 24표 안전한 선택 남미 16표. 그 순간 회의실이 폭발했어요. 환호하는 사람들, 한숨 쉬는 사람들, 박수치는 사람들이 뒤섞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외쳤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브라질이 기술 독립을 선언한 날로 기록될 겁니다. 반대했던 파울로도 결국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정말 후회 없이 해보자고요. 그날 밤 저는 상파울루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10년 후를 상상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나란히 앉아 시스템을 개발하는 브라질 엔지니어들, 세계 각국에서 브라질 공항 기술을 배우러 오는 연수생들, 그리고 메이드 인 브라질 라벨이 붙은 공항 시스템들. 위험천만한 도전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혁명의 시작이었어요. 용기를 내어 결정을 내린 후 저는 즉시 인천공항 박진수 과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파트너입니다.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전화 너머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협력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달 후 100명의 브라질 항공 엔지니어들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그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과연 제대로 배워올 수 있을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매서운 한국의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2층 침대가 놓인 방과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용 라운지, 그리고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로 된 환영 문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서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는 보고서를 통해 교육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진행된 교육은 철저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훈련실에서 브라질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활주로, 안전훈련, 항공교통통제, 비상상황 대응을 익혔습니다. 소심했던 정비사 파울로가 눈보라 상황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 한국 동료와 하이파이브를 나누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교육생들은 인천공항 운영의 핵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수십 개 모니터로 실시간 항공기 동선을 추적하는 관제센터, 항공기 엔진을 정밀하게 정비하는 경납고, 그리고 브라질 교육생들을 위해 포르투갈어를 배운 공항 직원들까지. 이런 보고들을 받으며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실감했습니다. 몇 달의 교육을 마치고 그들이 브라질로 돌아왔을 때 상파울루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가 달라져 있었고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첫 보고회에서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마리아가 발표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어 수화물 처리 지연을 30% 단축시켰습니다. 파울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악천 후 대응이 일상화되어 더 이상 비상 상황이 아닙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정시 운항률이 85%에서 96%로 급상승했고 승객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저희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했고 칠레는 우리 엔지니어들도 인천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 협력 모델을 도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해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남미 공항 포럼에서 수백 명의 항공업계 리더들 앞에 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항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합니다. 폐쇄적 경쟁이 아닌 개방적 협력을, 독점이 아닌 공유를, 불신이 아닌 신뢰를 선택합니다. 인천공항을 우리의 벤치마킹 모델로 삼아 함께 발전해 나갑시다. 장내는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공항 운영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동료 안나가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주앙.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낸 일입니다. 그 후 남미 전역에서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보고타, 산티아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교육생들이 오가며 기술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파트너십, 공유, 성장, 신뢰, 혁신이 남미 공항업계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파울루 터미널을 걸을 때마다 변화를 체감합니다. 직원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승객들이 만족하며 한국과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모든 성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활주로로 이륙하는 항공기를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공유를 통한 혁신. 함께 성장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